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노인연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한국 신문을 읽어보면 국민연금에 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신문 기사에 보면 많이 나오는 말들이 이런 겁니다. 보험료율이 어떻다, 혹은 보험료율을 어떻게 높이고 싶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말, 수령 시기 몇 살에 받는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말이 소득 대체율, 이런 세 가지 말이 있는데요. 그 중에 소득 대체율, 그것은 사실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도 그 의미가 있는 말이지만, 보험료율은 호주나 뉴질랜드 뉴스에서는 뭐 나오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한국의 국민연금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착안하여, 한국의 국민연금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그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례는 이거예요. 한국의 국민연금에 관한 한두 문장 읽어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뉴질랜드로 갈 거예요. 뉴질랜드로 가서 뉴질랜드를 간단히 알아보고, 뉴질랜드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호주에 와서 호주의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영어 단어가 좀 혼란스럽게 쓰이고 있다, 이것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과정으로 한국에서 뭐라고 적어놨는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신문 기사인데요. 감사원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실제 소득 대체율은 2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100만 원이 소득인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을 때 24만 원을 받는 것이죠. OECD에서 제작한 적정 소득 대체율은 70%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적절하다고 하는 것이지 OECD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주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당시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명목 소득 대체율은 원래 70%로 계산을 하였는데, 그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98년에는 60%로 낮추고 2008년에는 50%로 인하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매년 조금씩 낮추어서 단계적으로 2028년이 되면 40%로 맞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것에 대한 뉴스가 있는 거죠. 이것을 바꾸자고 하고, 뭐 양대 노총을 포함한 시민단체에서는 40%가 너무 낮으니까 그것을 인상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선 이런 대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뉴질랜드를 보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이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도 있죠. 아주 우리가 익숙한 것은 사실 호주의 슈퍼애니웨이션인데, 그것에 해당하는 뉴질랜드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소식은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 뉴질랜드와 호주를 알아볼 거예요. 근데 호주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노인이 되면 쓸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이 국가에서 주는, 지금 우리가 말한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것이 한 가지이고, 그리고 호주에서 슈퍼애니웨이션이라고 부르는, 뉴질랜드에서는 키위세이버라고 부르는, 직장에 다니면 그 고용주가 넣어주는 돈,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거기다가 넣기도 하죠. 일종의 그 개인 명의로 된 적금 통장 같은 건데, 이제 나이가 많아져야, 그 은퇴할 나이가 돼야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키위세이버라고 하는 것은 뉴질랜드에서는 65세 이전에는 그 잔액을 확인할 수만 있고, 65세가 되어야 이제 키위세이버에 있는 자기 돈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뉴질랜드에 있는 키위세이버라는 것은 제가 지금 2017년에 계산한 것을 보고 있는데요. 뉴질랜드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열심히 거기다가 돈을 붓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평균 잔액이 15,000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호주에 비하면, 이따 호주의 숫자는 읽어드릴 텐데,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 것이죠. 키위세이버는 뉴질랜드에서 대단하지 않다.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노인들에게 현실적인 소득원은 뉴질랜드 슈퍼애니웨이션이라는 거예요. 혹시 군인이었으면 베테런스 펜션이라는 게 있죠. 근데 뭐 좀 일반화하기 위해서 뉴질랜드 슈퍼애니웨이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걸 줄여서 NZ 슈퍼라고 불러요. 그래서 NZ 슈퍼와 군인연금, 그것을 받는 사람이
65세부터 받는데 그거 이상인 경우 90%가 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있으며 얼마를 받는가 하고 봤더니 세전 금액으로 2주에 926불을 받아요. 근데 뉴질랜드 달러가 지금 보니까 743원이군요. 1달러에. 그래서 세전으로 계산했더니 2주에 68만 8천 원 정도 되고 4주면은 137만 6천 원이에요. 이거 지금 싱글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뭐 커플인 경우 숫자가 달라지겠죠. 이것에 근거하여. 그래서 대충 그 정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받으면서 또 다른 소득을 뭐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 다른 소득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일 다른 소득이 일주일에 100불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1년에 5,000불이죠. 그걸 넘어가면 이제 이 슈퍼애뉴에이션을 줄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애뉴에이션이 줄어들지 않기를 원한다면 다른 소득이 있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냥 슈퍼애뉴에이션만 받고 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사람들 혹은 뉴질랜드에서 늘 살아온 사람들은 뉴질랜드에서 뭐 시간을 많이 보냈으니까 뭐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만 인생의 어떤 순간에 뉴질랜드에 나중에 온 사람들은 거기서 뉴질랜드에서 산 시간이 별로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한 규칙도 있습니다. 10년을 살아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 뉴질랜드에서 산 10년 중 5년은 50세 이상일 때 뉴질랜드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가끔 어떤 정치가들이 이거를 늘리자고 하죠. 더 많이 살게 하자고 하죠. 막 20년을 살게 하자거나. 하여튼 오늘은 10년입니다. 제가 지금 OECD에서 그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이 각 나라마다 몇 %인가를 적어 놓은 표를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표는 지금 2017년에 OECD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뉴질랜드 슈퍼애니웨이션이 소득 대체율이 43.2%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4주에 137만 원 나누기 43 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다시 했더니 개인이 보통 320만 원쯤 버는 것이죠. 4주에 뉴질랜드에서 평범한 사람이. 그래서 지금 사실 뉴질랜드에 대한 중요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90% 이상의 뉴질랜드의 노인들이, 여기서 노인이라는 것은 65세 이상이죠. 67세도 아니고 뭐 69세도 아니고 62세도 아니고 65세예요. 그리고 뉴질랜드는 사실 현재 이것을 바꾸겠다는 법안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65세인 것으로 현재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의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4주의 세전 기준으로 137만 6천 원 정도를 받으면서 1인당 살고 있다. 이게 뉴질랜드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키위세이버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많지 않아요. 호주로 오면 이 스토리는 완전 달라지죠.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그것을 그냥 한 가지만 받는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뉴질랜드 슈퍼애니웨이션. 다른 것은 뭐 매우 작으니까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받는 양은 그만큼이며 소득 대체율은 43.2%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뉴질랜드가 노인에게 집을 싸게 빌려주죠. 그래서 이 소득을 가지고 이 소득의 상당히 적은 부분만 내고 국가에서 집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그런 집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국가에서 해주죠. 노인들을 위해서. 이게 뉴질랜드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OECD의 표를 보러 왔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이 얼마쯤 되는지 좀 읽어보고 갈게요. 우리가 좀 익숙한 나라 몇 나라 골라서 읽어볼게요. OECD의 평균은 62.9%라고 합니다. 소득 대체율이. 그래서 호주도 여기 나와 있어요. 호주는 43%. 굉장히 높은 나라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여기는 캥거루 없어요의 그 오스트리아는 92%, 92 그거고요. 덴마크 80.2%, 프랑스 75%, 헝가리 90%, 아이슬란드 76%, 이탈리 93%, 그 다음에 럭셈버그 88%, 네덜란드는 100%, 원래 자기가 받던 돈 그대로 그만큼 계속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포르투갈 95%, 그리고 스페인 82%, 그 다음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터키 100%다 준답니다. 원래 받고 있던 그대로. 여기까지가 OECD인데요. OECD 국가가 아닌 곳의 숫자도 좀
이 OECD 통계에 나와 있어요. 비교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겠죠.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OECD가 아닌 나라들의 소득 대체율입니다. 아르헨티나 91%, 브라질 76%, 그 다음에 러시아 39%, 사우디아라비아 65%, 남아공, 사우스 아프리카 17%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제 여기까지가 한국과 뉴질랜드 그리고 약간의 OECD 통계에 관한 것이었고요. 지금부터는 호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주는 대표적으로 슈퍼애뉴에이션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거 나라에서 주는 거 말고 직장을 다니면 이 일종의 개인 세이빙스 어카운트 같은 것이 이제 생겨서 거기에 이제 고용주가 넣어주는데 어떤 사람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더 넣기도 하죠. 그것이 아까 뉴질랜드는 키위 세이버 속에 15,000불 밖에 없었지만 여기서 15,000불 밖에라고 말씀드린 것은 호주에 비해서 그 숫자가 훨씬 적기 때문에 밖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에 비하면 호주는 이 슈퍼 애뉴에이션 속에 들어가 있는 잔고가 높습니다. 그 어카운트 밸런스가 높은 것이죠. 뉴질랜드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속에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 표를 보고 있는데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 얼마 안 다녔으니까 그 양이 많지 않겠지만 40대를 넘어가면 제가 남자의 경우를 읽어드릴게요. 40에서 44세 슈퍼애뉴에이션 속에 자기 통장에 들어있는 평균 99,90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5세에서 49세 사이는 그 슈퍼애뉴에이션 속에 들어가 있는 평균 잔액이 14만 5천 불, 그리고 50세에서 54세는 17만 2천 불, 55세에서 59세 사이에는 23만 7천 불, 그리고 60세에서 64세 사이에는 그 남자들의 경우 그 평균 잔액이 27만 불이에요. 여성의 경우 60에서 64세의 경우 15만 7천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가 훨씬 적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뉴질랜드의 15,000불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주는 에이지 펜션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이 개인이 이런 슈퍼애뉴에이션 계좌에 이만큼을 갖고 있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여기서 잠시 그 슈퍼애뉴에이션이라는 단어 자체를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뉴질랜드에서의 슈퍼애뉴에이션은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통장이 아니었었죠. 국가가 주는 에이지 펜션을 슈퍼애뉴에이션이라고 불렀는데 호주에서는 슈퍼애뉴에이션이라는 것이 그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론 그 나이가 얼마가 됐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개인이 갖고 있는 연금 계좌, 그것을 슈퍼애뉴에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단어는 같지만 그 의미는 매우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호주의 노인연금, 그것의 절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슈퍼애뉴에이션에 관한 내용. 거기에서 예를 들어 남자의 경우 60세에서 64세는 평균적으로 자기 슈퍼애뉴에이션 어카운트에 27만 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율을 보니까 820원이네요. 그러니까 약 2억 2천만 원이죠. 평범한 호주 노인, 남자의 경우 60세에서 64세의 경우 슈퍼애뉴에이션 어카운트 속에만 2억 2천만 원쯤 가지고 계신 거고, 그 속에 말고 그 계좌 바깥에 갖고 있는 다른 재산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래서 조금 전 뉴질랜드와 비교해 봤더니 상당히 많다.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가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슈퍼애뉴에이션이고요. 여기서부터는 국가에서 주는 에이지 펜션으로 우리의 그 관점을 옮기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옮기겠습니다. 아까 뉴질랜드에서는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그것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까? 90% 이상의 노인이 그것을 받을 수 있었죠.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왜 받을 수 없겠습니까? 무슨 이유에서건 신청을 안 했거나 아니면 자기의 소득이 너무 많으면 받을 수 없겠죠. 호주에서는 얼만큼 많은 노인들이 에이지 펜션을 받을 수 있느냐? 80%의 노인이 그걸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 말은 20%의 노인은 소득이 너무 많거나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에이지 펜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주에서 그 노인의 재산이 얼마가 되었을 때 그 에이지 펜션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또 얼마가 되었을 때 완전히 더 이상 못 받게 되는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싱글의 경우로 할 거예요. 그 커플의 경우도 뭐 이따가 하겠습니다. 싱글의 경우 그 집이
집이 있다면, 그러니까 집은 이제 이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집은 뭐 아무리 커도 괜찮죠. 집을 빼고 그 나머지 재산이 25만 8천 불 이상이면 싱글의 경우,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에이지 펜션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만약에 56만 불 이상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56만 불 이상이신 분들은 집을 빼고, 그건 엄청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겠군요. 이걸 들으시고 이거 에이지 펜션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싱글이고 집이 있는 경우고요. 만일 집이 없다 그러면 46만 5천 불부터 에이지 펜션이 줄기 시작해서 76만 8천이 되면 이제 에이지 펜션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이하로 돈이 있으셔야죠. 그 재산이 있으셔야죠. 이건 싱글의 경우고요. 커플의 경우, 그러니까 부부 합산 재산입니다. 부부 합산이고 집이 있으시면 집을 빼고 나머지 재산이 38만 7천이면 거기서부터 에이지 펜션을 줄이기 시작해서 84만 4천이 되면 에이지 펜션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집도 있고 합친 재산이 84만이다. 그러면 에이지 펜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재산을 근거로 에이지 펜션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소득이 너무 많아서 에이지 펜션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혹은 소득이 너무 많아서 에이지 펜션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경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싱글부터 하겠습니다. 싱글인 경우 2주에 14일에 172불까지는 괜찮지만 172불부터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172불부터 1불이 올라갈 때마다 에이지 펜션을 50센트를 깎는다는 거예요. 그 버는 돈이 2주에 372불이다. 그러면 200불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이지 펜션을 그 절반만큼, 100불만큼 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깎기 시작해서 이제 그것을 완전히 하나도 안 주는 때가 오겠죠. 그거를 cut off point라고 한다는데, 만약에 2주에 1987불 이상을 벌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도 안 준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벌지 말라 이거죠. 받으려면 벌지 말고 이만큼 이상을 벌면 이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000불쯤 버는 데가 있는 노인께서는 에이지 펜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통해서도 너무 많으면 못 받고, 이번에 인컴을 통해서도 너무 많이 벌면 못 받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20%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80%만 에이지 펜션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싱글의 경우 그랬고요. 싱글이 아닌 경우, 커플이면 어떻게 되느냐, 304불까지 벌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304불을 넘어서면 1불 올라갈 때마다 50센트씩 깎아요. 그게 이제 깎기 시작하는 금액이고, 그것이 완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얼만큼 많이 벌면 멈추느냐, 2주에 부부 합산으로 소득이 3,040불이 되면 그러면 이제 에이지 펜션을 양쪽 다 못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만큼 벌면, 그러니까 부부가 한 달에 6,000불을 벌면 에이지 펜션이란 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아까는 재산이 어떻게 에이지 펜션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득이 많으면 어떻게 에이지 펜션을 못 받게 되는가, 그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테스트를 통과하신 분, 즉 재산도 확실히 줄이시고 소득도 확실히 줄이셔서 이제 에이지 펜션을 받으실 수 있다. 그런 분은 이제 나머지 한 가지 관문을 통과하셔야죠. 그것은 이제 호주에 얼마나 오래 사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아까 뉴질랜드는 10년 동안 살아야 하며 그중 5년은 50살 이후, 50살 이후에 뉴질랜드에서 살으라고 했죠. 호주도 약간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10년, 최소한 10년인 건 맞지만 그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3년 살다가 뭐 어디 갔다가 또 3년 살다가 또 어디 갔다가 4년 살아서 10년 채운 사람, 그런 사람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년을 살되 그 중에 최소한 5년 이상은 한 번에 쭉 살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 For at least 5 of these years, there must be no break in your residence. 한 번에 5년 동안은 쭉 산 적이 있는 그 5년을 포함하여 10년을 사시면 그러면 이제 받으실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개인이 2주에 얼마를 받는가를 여기서 볼 건데요. 개인이 2주에 907불 60센트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호주 달러가 820원이거든요. 그래서 2주에 74만 원 정도 되고 한 달이면 뭐 148만 원에서 149만 원. 여기 제가 정확하게 찍었더니 148만 7,480원. 그 정도를 받습니다. 그건 이제 싱글인 경우고요. 만일 싱글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느냐. 이제 싱글이 아니라면 그 저쪽 파트너의 상황을 자기네가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적힌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When we assess your claim for a payment, we look at each of your partner's income and assets. 그러니까 그 한 명 한 명당 상황이 어떤지를 측정하여 그것을 고려하여 당신에게 얼마를 줄 건지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하여 양쪽 다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면 여기 couple combined 2주에 부부의 경우 얼마를 드리느냐 1368불입니다. 그게 2주예요. 그러니까 싱글이 받는 것보다 두 사람이 받으면 싱글의 곱하기 2가 아닌 것이죠. 다음은 마지막으로 몇 살이 되어야 이 에이지 펜션을 받느냐 하는 것인데요. 지금 사실 이 규칙이 변하고 있는 중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한때 호주도 그냥 산뜻하게 65세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65세가 너무 젊다. 67세로 두 살을 올리자. 그래서 지금 67세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7년생 이후, 57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7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57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와 67세 어딘가의 사이에서 이제 이걸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호주에서 지금 사실 67세도 너무 낮다고 해서 이것이 되고 나면 2023년에 이제 67세가 될 건데 거기서 또 올리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그거는 두고 볼 일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만일 호주가 그걸 67세에서 뭐 훨씬 높은 나이로 압도적으로 올리고 뉴질랜드가 계속 65세를 지킨다면 한 50쯤 됐을 때 뉴질랜드로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가자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제가 20분 내에 좀 끝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미 22분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녹음에서는 한국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사를 아주 간단하게 보았고 그 다음에는 뉴질랜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 슈퍼애니웨이션과 키위세이버라는 그 두 개의 다른 노인을 위한 소득원을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주에서는 일종의 세이빙스 어카운트 같은 슈퍼애니웨이션과 그 다음에 에이지 펜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8월 20일 키위랑 호주 가자 녹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